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갑을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국민의 택메이트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지만 꼭 들어보셔야 할 이야기로 시작해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대전에 계신 어머니 친구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강남에 아파트도 있고 시골에 땅도 있는데 어제 병원에서 MRI 찍으라고 해서 비용 물어보니까 80만 원이래. 통장에 50만 원밖에 없어서 다음 달에 찍겠다고 했어. 이 이야기 들으시고 어떠세요?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사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자인데 막상 통장 열어보면 텅텅 비어있는, 우리는 이런 분들을 집부자 현금거지라고 부르죠. 좀 거친 표현이지만 현실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당장 500만 원이 필요하다면 바로 꺼낼 수 있으신가요? 잠깐 생각해보세요. 만약 망설이셨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오늘 이후로는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현금이 중요할까요? 제가 작년 가을에 부산 해운대에서 만난 김모 어르신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72세 여성분인데 해운대 마린시티에 1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바다가 보이는 정말 멋진 집이죠. 주변에선 다들 부럽다고 하고요. 그런데 작년 9월에 이분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뇌출혈이었습니다. 119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지금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비는 일단 8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더래요. 김모 씨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확인했더니 잔액이 고작 127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15억짜리 집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어요. 병원 화장실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큰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엄마, 나도 지금 카드값 막으려고 대출 받으려는 중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둘째 딸이 적금 깨서 500만 원 보내주고 친정오빠가 300만 원 빌려줘서 수술은 했대요. 평생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았는데 70 넘어서 이렇게 되니까 자존심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이분 이야기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르게 대처한 분이 계십니다. 춘천에 사는 이모 씨인데요. 68세 남성분이십니다. 이분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정년 퇴직하신 분인데 큰 재산은 없어요. 작은 아파트 한 채, 그게 전부죠. 그런데 이분은 퇴직하면서 남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받으셨는데 주변에서 다들 부동산 사라, 주식하라 그러더래요. 하지만 이분은 현금이 최고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퇴직금을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통장 하나엔 생활비 6개월치로 1,200만 원을 넣고, 통장 둘엔 의료비 전용으로 1,500만 원을 넣고, 통장 셋엔 비상금으로 3천만 원을 넣고, 나머지는 1년, 2년짜리 정기예금으로 쪼개서 넣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아내분이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수술비와 항암 치료비 합쳐서 2천만 원이 넘게 들었는데 의료비 통장에서 바로 해결하셨답니다. 자식들한테는 걱정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하셨고요. 이모 씨 부부는 지금도 당당하게 살고 계십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이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이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현금 유동성입니다. 제가 최근에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직접 조사해봤는데요.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통장에 500만 원도 없는 분이 전체의 42%였고, 통장에 1,000만 원 미만인 분이 전체의 58%였습니다. 통장에 3천만 원 이상 가진 분은 겨우 23%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자산 5억 이상인 분들 중에서도 35%가 현금 1,000만 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땅이 최고다, 집이 최고다 하면서 자랐잖아요. 그때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집은 팔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급하게 팔면 시세보다 20에서 30%는 싸게 팔아야 해요. 그런데 병원비는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죠. 이제 구체적으로 연령대별로 얼마가 필요한지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65세에서 69세, 아직 활동적인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모 씨를 만났는데요. 67세 남성분이십니다. 공무원으로 35년 일하고 작년에 퇴직하셨어요. 퇴직하고 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연금은 월 200만 원 나오는데 생활비로 다 나가버리고 통장에 목돈이 없으니까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박모 씨와 함께 월 지출을 하나하나 계산해봤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35만 원, 전기, 가스, 수도가 18만 원, 통신비로 휴대폰과 인터넷 합쳐서 8만 원, 식비와 생필품이 70만 원, 외식과 문화생활이 30만 원, 의료비와 약값이 20만 원, 교통비가 15만 원, 경조사비가 25만 원, 손주들 용돈이 30만 원, 예비비가 20만 원. 다 합치니까 월 271만 원이 나왔습니다. 박모 씨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연금 200만 원으론 턱없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매달 적자예요. 적금 깨면서 살고 있죠. 제가 이렇게 조언해드렸습니다. 최소한 24개월치는 통장에 있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271만 원 곱하기 24개월은 6,504만 원이고 여기에 의료비 예비금 1,000만 원을 더하면 7,500만 원. 이게 최소한의 안전선입니다. 박모 씨는 고민 끝에 집을 줄이기로 결정하셨어요. 32평에서 24평으로 이사하셨죠. 차액으로 1억 5천만 원이 나왔고 그중 8천만 원을 현금으로 확보하셨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여요.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허리가 펴지는 느낌이에요. 70세에서 74세가 되면 상황이 또 달라집니다. 이 시기엔 의료비가 급격히 늘어나거든요. 대구에 사는 김모 어머니를 소개해드릴게요. 73세 여성분인데 혼자 사십니다. 작년부터 병원 다니는 일이 부쩍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 다니고, 눈이 침침해서 안과 다니고, 이가 흔들려서 치과 다니고, 당뇨 때문에 내과도 다니고, 한 달에 병원비만 5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세요. 김모 씨의 경우를 계산해보니 기본 생활비가 월 150만 원, 의료비 평균이 월 50만 원, 총 월 지출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24개월치로 계산하면 4,800만 원, 여기에 큰 수술 대비 의료비 예비금 2천만 원을 더하면 총 6,8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김모 씨가 처음엔 놀라셨어요. 7천만 원이나 필요하다니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하죠? 하지만 이분은 정말 현명하게 대처하셨습니다. 시골에 있던 땅 일부를 팔아서 5천만 원을 만들고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월 34만 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서 월 30만 원을 벌기 시작하셨어요. 결과적으로 6개월 만에 목표액의 80%를 달성하셨습니다. 75세 이상이 되면 더욱 보수적인 자금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주에 사는 최모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8세 남성분인데 3년 전 전립선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비 2천만 원, 항암 치료비 1천만 원. 다행히 미리 준비해둔 돈이 있어서 해결했는데 만약 그 돈이 없었다면 정말 끔찍했을 거예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최모 씨는 통장 관리를 완전히 바꾸셨다고 합니다. 생활비 통장엔 월 150만 원씩 자동 이체되도록 하고 의료비 통장엔 3천만 원을 항상 대기시켜 놓고 비상금 통장엔 5천만 원을 CMA에 넣어두고 나머지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으로 분산해서 관리하신대요. 총 1억 2천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주변에선 왜 그렇게 현금만 들고 있냐고 하는데 저는 이게 제일 편해요. 밤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현금을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집안에 숨어있는 돈부터 찾아보세요. 광주에 사는 이모 씨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69세 여성분인데 늘 나는 돈이 없어가 입버릇이셨대요. 그런데 제가 함께 집을 둘러보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이 금팔찌들은 언제 사신 거예요? 아, 그건 30년 전에 시어머니가 주신 건데 그냥 보관만 하고 있어요. 지금 금값 아세요? 이거 팔면 500만 원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찾아보니 숨은 자산이 계속 나왔습니다. 금부치들을 다 모으니 580만 원, 안 쓰는 명품 가방 3개가 150만 원, 골동품 도자기가 200만 원, 오래된 그림 2점이 120만 원, 수집했던 기념주화가 80만 원. 다 합치니까 무려 113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모 씨가 깜짝 놀라시면서 어머, 내가 이렇게 부자였어? 하시더라고요. 이 돈으로 비상금 통장을 만드셨는데 평생 처음으로 통장에 1천만 원이 있다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두 번째 전략은 새는 돈을 막는 겁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박모 씨는 71세 남성분인데 월 지출이 무려 350만 원이었습니다.
도대체 돈이 어디로 새는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한 달간 가계부를 써보시라고 권했더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케이블 TV는 안 보는데 월 4만원씩 나가고 있었고, 휴대폰 요금제는 필요 이상으로 비싼 걸 쓰고 계셔서 월 8만원, 보험은 5개나 들어있는데 보장이 중복돼서 월 65만원, 헬스장은 안 다니는데 월 8만원, 각종 구독 서비스가 월 5만원, 외식비가 주 3회씩 해서 월 60만원. 이것만 정리해도 월 150만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박모 씨는 과감하게 정리하셨어요. 케이블 TV는 해지하고 유튜브로 대체하고, 휴대폰은 시니어 요금제로 바꿔서 월 3만원으로 줄이고, 보험은 꼭 필요한 2개만 남기고 정리해서 월 25만원으로 줄이고, 헬스장은 해지하고 공원에서 운동하고, 구독 서비스는 모두 해지하고, 외식은 주 1회로 줄여서 월 2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월 150만원을 절감했고 연간 1800만원을 저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1년이면 거의 2천만원이네요.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하고 후회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새로운 수입을 만드는 겁니다. 인천에 사는 정모 씨는 68세 여성분인데 전업주부로 평생 사셔서 나는 돈 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제가 여쭤봤어요. 어머니, 뭘 제일 잘하세요? 글쎄요, 김치는 잘 담그는 편인데 그게 돈이 되나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동네 당근마켓 그룹에 김치 판매 글을 올렸더니 첫 주문이 5통 들어왔고, 입소문이 나서 월 20통을 판매하게 되었고, 결국 월 80만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내가 돈을 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통장에 내 이름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자존감이 확 올라갔다고 하세요. 정모 씨는 이제 김치뿐만 아니라 장아찌와 젓갈도 판매하십니다. 월 수입이 150만원까지 늘었어요. 이제 모은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중요하겠죠? 부천에 사는 한모 씨는 70세 남성분인데 원래는 통장이 하나뿐이었대요. 모든 돈이 한 통장에 있으니까 얼마를 쓸 수 있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새 통장 시스템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첫 번째 통장은 생활비 통장입니다. 매달 1일에 200만원을 입금하고 모든 생활비를 여기서만 지출하고 월말에 잔액을 체크합니다. 이제 한 달에 얼마 쓰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됐어요. 두 번째 통장은 의료비 통장입니다. 초기에 1,500만원을 입금하고 오직 병원비만 사용하고 카드는 절대 연결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백내장 수술할 때 여기서 300만원을 바로 꺼내서 썼는데 생활비 걱정 없이 수술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세 번째 통장은 비상금 통장입니다. CMA로 개설해서 연 3.5% 이자를 받고 3천만원을 항상 유지하고 정말 급할 때만 사용합니다. 이 통장이 있으니까 마음이 정말 든든해요. 뭐가 생겨도 비상금 있잖아 하면서 안심이 됩니다. 한모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통장 3개로 나누니까 인생이 정리된 느낌이에요. 돈이 더 생긴 것도 아닌데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은 사다리식 예금입니다. 의정부에 사는 김모 씨는 72세 여성분인데 원래 5천만원을 하나의 3년 정기예금에 다 넣어뒀었대요. 그런데 작년에 남편이 갑자기 수술하게 돼서 중도해지했더니 이자 120만원이 날아갔다고 하세요. 그 후로 사다리식으로 바꾸셨습니다. 1,000만원은 6개월 만기로, 1,000만원은 12개월 만기로, 1,000만원은 18개월 만기로, 1,000만원은 24개월 만기로, 1,000만원은 CMA에 넣어서 즉시 인출 가능하게. 이제 6개월마다 1,000만원씩 만기가 돌아와요. 급한 돈이 필요하면 만기된 걸 쓰면 되고 필요 없으면 다시 2년으로 재해치하면 되니까 정말 편하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정부 지원입니다. 제천에 사는 오모 어머니는 75세인데 기초연금이란 걸 아예 모르고 계셨어요. 나는 국민연금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못 받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이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오모 씨는 국민연금으로 월 45만원을 받고 계셨는데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보니 하위 40%에 해당돼서 기초연금 월 32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셨습니다. 월 32만원이면 연 384만원이잖아요. 이 돈으로 의료비 통장을 채우고 있다고 하세요. 의료비 지원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있습니다. 청주에 사는 이모 씨는 71세인데 작년에 심장 수술하고 1년간 병원비가 800만원 나왔는데 본인 부담 상한제로 400만원을 돌려받으셨대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데 하위 10%는 연 125만원 초과분을 전액 환급받고
중간 계층도 연 254만원 초과분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정말 큰 손해예요. 꼭 신청하세요. 두 번째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포항에 사는 김모 씨는 69세인데 남편이 간암으로 6개월 입원해서 병원비가 3,500만원 나왔는데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1,800만원을 지원받으셨습니다. 가구 소득 대비 의료비가 15%를 초과하면 의료비의 50에서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노인 임플란트 지원도 있습니다. 안산에 사는 박모 씨는 73세인데 임플란트 2개를 했는데 건강보험 적용받아서 개당 40만원만 내셨대요. 원래는 개당 150만원인데 엄청 아끼신 거죠. 만 65세 이상은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들을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는 너무 일찍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는 겁니다. 천안에 사는 정모 씨는 74세인데 68세 때 절세한다고 아파트를 아들 이름으로 넘겼대요. 그런데 작년에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들어가려니 보증금 3천만 원이 필요한데 아들한테 달라고 하니까 며느리가 싫은 기색을 보이더래요. 교훈은 명확합니다. 최소 10년치 생활비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남겨두세요. 두 번째 실수는 나이 들어서 투자 욕심을 내는 겁니다. 울산에 사는 김모 씨는 72세인데 작년에 주식으로 한방하려고 5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2천만 원을 날리셨대요. 그게 노후자금 전부였는데 말이죠. 70대 이후엔 원금 보전이 최우선입니다. 수익률보다 안전이 100배 중요해요. 세 번째는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겁니다. 성남에 사는 이모 씨는 70세인데 검찰이라고 전화가 와서 순간 당황해서 3천만 원을 보낼 뻔했대요. 다행히 은행 직원이 막아줬지만 정말 아찔했다고 합니다. 예방법은 간단합니다. 1일 이체 한도를 1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지연 이체를 10분으로 설정하고 가족 안심번호 3명을 등록해두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일주일 프로그램을 알려드릴게요. 월요일은 현실을 직시하는 날입니다. 아침에 모든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점심에는 최근 3개월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현재 상황을 공유하세요. 화요일은 통장을 정리하는 날입니다. 오전에 안 쓰는 통장들을 해지하고 오후에는 새 통장 시스템을 만드세요. 생활비, 의료비, 비상금 통장을 분리하는 거예요. 수요일은 지출을 다이어트하는 날입니다.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고 보험 중복을 정리하고 통신비를 절감하세요. 하루만 투자하면 월 50만 원은 충분히 아낄 수 있습니다. 목요일은 의료 대비를 하는 날입니다. 오전에 주민센터에 가서 본인 부담 상한제를 신청하고 기초연금 자격을 확인하세요. 오후에는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건강검진을 예약하고 지원제도를 상담받으세요. 금요일은 수입을 창출하는 날입니다. 오전에 노인 일자리 센터를 방문해보세요. 월 30만 원짜리 일자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후에는 내가 가진 재능이 뭔지 생각해보세요. 모든 돈이 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보안을 강화하는 날입니다. 통장 한도를 설정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세요. 일요일은 계획을 수립하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한 일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은퇴 후에는 집이 아니라 현금이 진짜 재산입니다. 제가 만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모두 같은 말씀을 하세요. 통장에 돈이 있으면 허리가 펴진다. 여러분도 그 느낌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연령대별 필요 금액을 다시 말씀드리면 65세에서 69세는 최소 5천만 원, 70세에서 74세는 최소 7천만 원, 75세 이상은 최소 1억 원. 이 정도는 현금으로 꼭 준비하세요. 너무 많은 것 같다고요? 병원비 한 번에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준비 안 하면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해요.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통장 잔액 확인부터 하시고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엄마, 아빠, 이거 한번 보세요. 이 한마디가 부모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든든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택메이트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